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9일입니다.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걸 또 다시 논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자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한 지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거공학적으로는 간호사 수가 엄청 많습니다. 의사 수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직역의 정통성이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역의 정통성. 예를 들면 변호사가 스트라이크를 했다고 동맹휴학을 했다고 변호사 사무장을 변호사로 바꾸는 그러한 법을 개정해도 되는 겁니까? 직역 간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직역을 그것은 직역입니다. 직역.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이고 간호사는 간호사일 뿐입니다. 의사는 의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1년도 안 돼 가지고 재논의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자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설자에 의하면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난해 의사 공백 그걸 메우기 위해서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서글픈 현상입니다. 현재 임시로 의사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 PA 진료보조 이 진료보조 간호사들을 PA로 놔두면 되는 것이지 그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의료법 개정 외에 간호법 제정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사들을 화나게 만드는 건데 일부러 화나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려는 이러한 꾀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전공법을 쓰고 항상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정부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로열티라든가 또는 윤석열 정부의 심볼, 상징이라든가 이거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생각해 봐야죠. 대통령실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직역의 정통성을 지켜주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의 완성 거기에 있었습니다. 극좌파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 간호사 표가 많으니까 간호사 표를 받기 위해서 간호사법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깨끗하게 직역대로 원칙대로 한다라는 소위 법과 원칙의 상징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직역을 지켜준다는 것은 대통령이 그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말이죠. 문재인 보십시오. 의사하고 간호사를 갈라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의사하고 간호사를 갈라치기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데 가서 다 갈라치기를 합니다. 우리 편, 내 편, 아닌 편 해가지고 갈라치기를 해서 표를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편에다가 돈을 예산을 주고 맘대로 하는 이런 못된 짓을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의과대학 문제 때문에 아니 공공의과대학을 만드는데 시민단체 추천으로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좌파 시민단체 대표들이 추천하면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런 싸가지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 의사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걸 꼭 밥그릇 가지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갖다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정부에서 10,000명 증원한다. 10,000명 증원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10,000명 증원한다면 변호사협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꾸로 역지사지를 해봐야 됩니다. 대통령도 변호사예요. 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이 거의 권력의 핵심부의 7,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법과 원칙과 상식과 공정 아니냐 이거야. 그럼 의사들이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더라도 아킬레스건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직역 간의 그 통일성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일성을 그거를 마음대로 국가가 법을 바꿔가지고 제 의사들이 데모하고 환자를 떠나 있다고 간호사법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는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깊게 논의를 하든지 의사협회가 그거는 인정을 하는 또 서로 직역 간에 이 직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간호사들은 왜 간호조무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까? 단지 학교 몇 년 다 나왔다는 그 차이로 말입니까?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죠? 간호조무사법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직역, 나의 역할, 수술하는 나의 역할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화가 난다고, 안 들어온다고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피해 간호사들의 의료법을 개정해서 간호법도 제정도 가능성도 있다는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오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다시 자기네들 간호법 제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서면서 직역 간 갈등이 재현될까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떼내가지고 간호사 활동 영역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넓혀놓는 법. 그럼 간호사들한테 의사 면허 다 주세요. 의사들 없애버리고. 저런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의사 위주의 의료법에서 독립하는 것은 간호계의 수원이지만 그러면 간호사법에서 간호조무사법은 어떻습니까? 조무사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간호수들한테 딱 얽매여 있는데 간호조무사들은 조무사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데모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된다는 겁니까? 직역은 직역대로 딱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걸 자꾸 분리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 개정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번번이 가로막혀 있다. 맞죠? 왜 간호사만 특별히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 직역별로 전부 다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입니다.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반대가 번번이 가로막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의료법 아래 모든 것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다 누구누구법, 간호법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 병원 할 수 있다. 간호사 병원 할 수 있다. 또 뭐 할 수 있다.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간호사 병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오명을 받을 개연성도 없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논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터부시된 금기의 영역을 건드리려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지금 의료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게끔 하는 그건 정부의 역량, 또 설득의 역량, 또 의료인들의 좀 자제, 자기들이 하나의 국가 속에서의 의료인, 국민의 의료인이라는 것을 또 자각하는 어떤 그 모멘텀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이런 과정,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인이 밖에 뛰쳐나간다. 저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료인을 밖에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찬성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를 또 거기다 둬서 역할을 하는 건 좋아요. 이런 문제 긴급 사태에서는 간호사에게 역할 부여를 하는 건 좋지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의사 없어도 좋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만약에 국가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결국은 국가가 그 정권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항상 중요한 거는 의료인은 의료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료인도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쟁의라든가 어떤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보건복지부가 있고 평소에 보건복지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왜 의사들 위해 군림합니까? 의사들을 잘 다스리고 의료인들을 잘 그 시스템 속에서 잘 굴러가게끔 조정, 화해, 조정 그리고 어떤 목표를 함께 가는 위필링, 우리의 감성을 같이 자극하는 겁니다. 간호법은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딱 떼어내가지고 간호사 활동 영역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넓혀놓은 법인데 지역사회로 넓혀놓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 간호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병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세계에서 최초의 간호사법이 만들어진다. 또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번번이 또 이제 가로막혔던 과거의 관행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뭐 누구도 다 우리 독립하자. 우리 법 만들어 달라. 어떻게 그 법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 상식,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 원칙의 문제는 함부로 입법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왜 했습니까?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잘했다고 박수를 받은 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이런다고 이런 강경한 모드를 갖다가 이렇게 취한다면 그것이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국가의 역할은 윈윈입니다. 서로 직역들 간에 윈윈을 시키고 또 국가 사회에서 원칙을 지키게끔 의료도 원칙이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주체입니다. 네. 그 주체를 만약에 이번에 간호사법을 만들어서 갈라치게 하면 영원히 이 정권은 의료계에서 또는 다른 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균열이 일어납니다. 사실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